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융합학과 19학번 김세영입니다. 지금부터 락지신 클로닝 및 베타갈락토시데이스 효소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락지신 클로닝 과정과 결과 및 해석, 그리고 효소 연구 과정과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DNA 클로닝은 우선 락지신이 있는지 확인하고 크로모소말 DNA와 플라스미드 DNA를 추출한 후 전기 영동 및 스펙트로포토미터로 분리된 DNA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 후 크로모소말 DNA와 벡터를 절단 및 라이게이션을 진행하고 전기청구법으로 대장균을 형질 전환시키게 됩니다. 우선 락지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가를 바른 배지에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를 스티킹한 결과 파란색 콜로니가 형성되었고 락지신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EDTA, SDS, RNase, 페놀클로로폼을 이용해 크로모소말 DNA를 추출하였습니다. 벡터는 이콜라이의 플라스미드를 알칼리 변속법과 실리카 합착법을 이용하여 분리하였습니다. 그 후 아가로스케일 전기영동 및 스펙트로포토미터를 이용해 DNA의 순도를 측정하였는데요. 그 결과 크로모소말 DNA 농도는 6.955 곱하기 10의 3승이 나왔고 DNA 순도는 2.0098로 크로모소말 DNA 순도가 높게 잘 분리되었습니다. 플라스미드 DNA 농도는 0.6620 곱하기 10의 2승이 나왔고 순도는 0.8204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밤H1 제한 효소를 이용한 절단 및 라이게이션을 진행하였는데요. 플라스미드 DNA 절단 후에는 탈인산화를 통해 셀프 라이게이션을 방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제한 효소 처리 용액으로 전기 영동을 해서 락지신 크기인 3kb 베이스 페어보다 위에 있는 밴드를 잘라주었고 플라스미드 DNA도 마찬가지로 PBR3의 크기를 고려해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정제한 후 벡터와 크로모소말 DNA 비율을 1:3으로 넣어 라이게이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비던트 셀을 만들어 전기청구법으로 형질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셀을 엑스갈 도말, 암피실린 함유 배지에 배양하였는데요. PBR3의 벡터가 암피실린 저항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벡터가 삽입되지 않은 셀은 자랄 수 없게 됩니다. 배양 결과 흰색 콜로니만 형성되어 형질 전환은 실패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DNA 클로닝 과정이었는데요. 이제부터 형질 전환 실패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성될 수 있는 리컴비넌트 DNA의 경우는 셀프 라이게이션, 원치 않은 DNA가 삽입된 벡터, 락지 유전자가 삽입된 벡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암피실린 함유 배지임에도 콜로니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셀프 라이게이션 되거나 원치 않은 DNA가 삽입된 벡터가 삽입되었으며 벡터는 처음 추출 및 기타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블루 콜로니는 없는 것으로 보아 라이게이션에 문제가 있어 락지신 삽입 벡터 양 자체가 너무 적었거나 크로모소말 DNA 절단에 문제가 있어 락지신 양이 적은 경우 등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유전자 클로닝 과정을 검토해보자면 우선 크로모소말 DNA 순도가 2.0098이 나왔고 흰색 콜로니가 잘 형성된 것으로 보아 크로모소말 DNA 및 벡터 분리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크로모소말 DNA의 절단 및 회수에 문제가 없는지는 확신할 수 없고 라이게이션 후 전기 영동을 하지 않아 결과물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턴트 셀의 이상적인 형질 전환율은 10의 6승에서 10의 8승 CFU per 마이크로그램 DNA인데 비해 사용된 컴퓨턴트 셀의 형질 전환율은 1.8 곱하기 10의 5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렉트로포어레이션 시 타임 콘스턴트 값은 4.8로 일렉트로포어레이션은 잘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효소 연구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니케이션으로 세포 조추출액을 만들고 컬럼을 이용하여 일루선 용액을 10분액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조추출액과 용출액을 이용해 단백질 정제표를 작성하였는데요. 우선 BSL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표준 곡선을 얻을 수 있었고 이 함수를 통해서 단백질 농도 및 총 단백질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OMPG를 이용해 효소 활성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고 비활성, 회수율, 정제율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용출액에서 활성은 대체로 0.3 플러스 마이너스 0.03 유닛을 보였고 비활성은 첫 번째와 7번째 용출액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회수율은 대부분 19% 내외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실험은 효소 정제까지만 이루어졌는데요. 가까운 미래에 정제된 효소에 대한 연구를 한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